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은퇴 후 난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회사에서 정년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막상 나이가 차서 회사를 나오면 일을 안 하고 편히 쉬고만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수입이 없이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저 혼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58세쯤 되면 이제 슬슬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가 됐구나 하면서도 동시에 아직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체력도 남아있으니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놓지 못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 택시나 소자본 창업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용기 내서 도전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도 막상 시작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힌다는 거죠. 손님은 없는 데다 기름값과 차량 할부금, 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꼬박꼬박 나가고 그동안 나름대로 모아둔 퇴직금은 점점 줄어들기만 하는 상황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58세 퇴직 후 개인 택시 도전, 수입은 없고 고정비만 쌓인다. 라는 주제로 은퇴 준비 및 은퇴 후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길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들려드리는 몇 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미리 현실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본론 정보성 에세이. 어떤 이유로 개인 택시를 선택하게 될까? 택시 운전이라 하면 자영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어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가게를 차리면 월세도 내야 하고 인테리어비도 들고 재고 관리나 운영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택시의 경우는 차와 내가 있으면 바로 영업할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개인 택시는 영업시간도 어느 정도 본인이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일정이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해 쉽게 결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차량 구입 비용, 차량 유지비, 기름값, 보험료, 각종 세금 등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꽤 많아요. 게다가 처음 차량을 마련할 때 대출이라도 껴서 시작하면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니 한 달 수입이 고스란히 고정비로 들어가 버리는 일도 잦습니다.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건강상 문제나 체력 저하도 무시할 수 없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은퇴 후 개인 택시 왜 힘들어졌을까? 예전에는 택시가 많지 않았고 대중교통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앱도 없었으니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택시 잡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요즘은 택시가 많아진 데다 카카오 택시 같은 호출 서비스까지 활성화돼서 손님들이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기존의 일반 택시기사분들과의 경쟁도 치열하고요. 게다가 출퇴근 시간대나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낮 없이 뛰어야 그나마 손님을 더 태울 수 있는데 50대 후반이나 60대에 접어들면 아무래도 밤샘 운전을 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늦은 밤 영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 기회를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은퇴 후 삶, 계속 일하긴 해야겠는 데라는 마음이 만든 함정.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몸이 움직이긴 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어버리는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택시를 했어요. 이 마음 자체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생 2막, 3막을 시작할 때는 꼭 수익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루 몇 시간 운전을 하고 예상 수입은 어느 정도일 것이며 그 와중에 기름값이나 차량 할부금 등을 제하면 내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해요. 그래야 이 일을 내가 몇 년이나 유지할 수 있을까? 내 체력이 허락할까? 그럼 만약 2년 뒤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미리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사례 1 백수로 지내긴 뭐해서 시작했다가 대출에 허덕인 박모 씨의 이야기.
58살에 퇴직했을 때 솔직히 불안했어요. 집에 아내랑 애들만 있는 건 아닌데 저도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나오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지내면 나 이제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우울감이 엄청 컸어요. 그러다 친구가 개인 택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면허랑 택시 구입 비용 마련하려고 대출을 꽤 많이 했어요. 택시 면허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차량에다 콜 시스템 장치나 이런저런 장비까지 설치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한 달 운행해서 250만 원을 번다고 쳐도 기름값이며 할부금이며 보험료에 차량 정비까지 하면 150만 원은 훅 빠집니다. 그러면 남는 게 100만 원 정도잖아요. 거기서 생활비의 용돈에 사실상 적자예요. 이걸 뭐 몇 달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결국 대출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억지로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만 체력도 달리고 일의 만족도도 떨어지니까 점점 스트레스만 쌓여요. 사례 2편이 일하자 했는데 밤낮 없이 뛰어도 수입이 적었던 김모 씨의 이야기. 59세 은퇴 후에 개인 택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편하게 낮 시간만 일해야지 했어요. 그런데 낮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있으니 낮에 택시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저녁부터 새벽 시간대까지 나와야 좀 돈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한번 낮과 밤이 바뀌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운전이라는 게 은근 체력 소모도 크고 집중력도 필요하잖아요. 50대 후반에 밤새 운전하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피곤이 가시질 않습니다. 밤에는 또 위험한 손님들을 만날까 마음이 놓이질 않고 치안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 어두운 골목 같은 데 들어갈 때는 늘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길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생기면 그냥 무섭고 힘들어요. 이래서야 편히 일하기는커녕 운행을 더 하려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찍 퇴근하게 되고 결국 수입은 낮아지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젊은 시절처럼 사무직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사례 3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서 시작했다가 수입 불안에 흔들리는 이모 씨의 이야기. 저는 57세 때 회사를 그만뒀어요. 사실 그전부터 몸이 별로 안 좋았는데 퇴직금 갖고 뭔가 자유롭게 해보고 싶었죠. 편의점 같은 건 24시간 운영이라 너무 힘들 것 같고 식당은 더더욱 제 몸으로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택시라면 내가 차에 앉아 운전만 하면 되니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몸이 피곤해요.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 목, 어깨가 다 굳어버려서 도수 치료도 받으러 다녀야 해요. 치료비도 은근 많이 들고 쉬는 날은 수입이 0원이잖아요. 또 제가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도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손님이 많은 시기, 적은 시기가 분명 있고 날씨나 지역 행사, 심지어 정치적인 집회만 열려도 교통 통제로 인해 일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수입 변동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한 달은 괜찮은데 다음 달은 생활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최소한 은퇴 후에는 안정감을 찾고 싶었는데 오히려 수입이 들쭉날쭉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결론 및 조언. 위 세 가지 사례가 다 같은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은 막상 은퇴 후에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개인 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모든 창업이나 자영업, 프리랜서 일이 비슷하게 위험 부담과 변동성이 존재해요. 게다가 처음부터 편하게 시작해야지 하고 접근하면 예상치 못했던 비용과 체력 문제, 경쟁 심화, 불규칙한 수입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허무해지고 생계가 된다 해도 내가 이대로 늙어가는구나 하는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작정 이거 해볼 만하겠다 싶은 마음만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현실적인 수익과 지출 구조,
체력적 한계, 업무 위험 요소 등을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또 꼭 택시나 자영업이 아니라도 최근에는 여러 단기 일자리나 파트타임 근무 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본인의 과거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재취업을 시도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중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새로운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은퇴 후에는 수입을 위한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운전하면 내 몸이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지, 그 운전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실제 생활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가족들은 내 일을 어떻게 보고 있고 협조가 가능한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노후 자금이 빠르게 불어날 것 같다라는 환상은 절대 버리시고 현실적인 손익 계산, 체력 유지 방안, 멘탈 관리,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무엇을 시작하든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혹은 믿을 만한 친구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방향인가? 자꾸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정확히 문제를 짚어줄 수도 있고 미리 리스크를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퇴직 후에 제2의 혹은 제3의 커리어를 찾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길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아직 완벽한 해답을 찾은 건 아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 없이 덤볐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8세, 59세, 60세 숫자는 다르지만 누구나 퇴직 후에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니까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랄게요. 수입이 없고 고정비만 쌓인다는 상황이 되기 전에 미리 철저히 따져보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면 분명 더 나은 은퇴 후 삶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저도 여러분의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늘 응원하겠습니다.